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재개됐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유 짚어봅니다. 대구시가 용역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운동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들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10기 이상 보유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녁 경산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등 올해 지역에서 유난히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지역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던 대구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안전규정을 강화해 2학기부터 재개됩니다. 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43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학기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78곳입니다. 경북에서도 960개 학교 가운데 408곳에 불과합니다. 2, 3년에 한 번씩 가는 소규모 학교와 1학기 실시를 감안하더라도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굳이 수학여행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크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취소되었던 학교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학부모들이 원래 같은 상황에 수학여행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일산학교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조차 나오지 않은 가운데 안전에 대한 책임과 늘어난 행정 업무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도 수학여행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2차례 사전 답사를 해야 하고 학생 50명에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둬야 합니다. 그나마 안전요원 교육도 지난주 처음 시작돼 당장 적정 인원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나 이렇게 좀 먼 지역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 출장 가려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결손도. 교육당국의 수학여행 재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학여행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 나올 때마다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독도를 찾아 경비대원들을 격려하는데요. 격려도 좋지만 경비대원들이 밥다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시급해 보입니다. 급식비가 절반이나 삭감됐다고 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한기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동단 영토를 지키는 독도 경비대원들의 식사 질이 지난 6월부터 뚝 떨어졌습니다. 15,000원이던 1인당 하루 급식비가 절반인 8,300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체가 분위기가 좋고 예전보다 단가가 약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야식은 이렇게 못 먹게 하거든요. 라면 자체가 분위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래 독도 경비대원의 급식비는 전국의 전위경과 똑같은 8,3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식자재 운송비와 장기 보관의 손실 등을 감안해 경북지방경찰청이 일선 경찰에게 지급할 특근 식비 예산의 일부를 떼어내 편법으로 독도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모자라자 지침대로 독도 급식비를 줄인 겁니다. 독도 지원하는 게 우리는 기본경비에 지침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산 사정이 가지고 야식비로 줄 수 없는 지침이니까. 경찰은 독도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급식 예산을 현실화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시가 시민운동장을 축구 전용 구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산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시민운동장을 축구 전용 구장으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은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하우스까지 포함해 3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역을 맡기고 각계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현재 입장입니다. 9월 초쯤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절차를 받아 착실하게 복합 스포츠타운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가를 결론을 내릴. 축구인들은 대체로 당초 시장의 공약대로 전용 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쪽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축구를 관람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민 구단인 대구FC를 위해서나 관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나 전용 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팬들이 그 선수들의 얼굴을 식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또 그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가지려면 어떤 관중의 함성이라든지 응원 소리를 듣고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운동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라고. 이에 반해 무턱대고 인프라만 늘리는 것은 혈세를 낭비할 뿐이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저변 확대,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우선 늘리고 축구 전용구장은 대구의 전체 체육시설을 어떻게 배치해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를 먼저 한 뒤에 결정할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 대구 스타디움이 현재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활용도를 논의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경기장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오히려 세금의 이중 낭비일 수 있다라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총장 선거 규정을 개정해 이달 23일에 차기 총장을 다시 선정하기로 했지만 전임 교수회 의장들이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을 비롯한 경북대 교수회 전임 의장 5명은 오늘 경북대 교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 실수가 있었지만 선거는 이미 끝이 났다면서 규정을 고쳐서 재선거를 하자고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규정 개정과 재투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가 원전을 10개 이상 보유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보다 2배나 높아 안전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10개 이상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을 10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11개 국가 중 원전의 면적당 발전 용량을 평가하는 원전 밀집도에서 세계 1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99,72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8721메가와트 용량의 원전을 현재 가동 중으로 0.2077의 원전 밀집도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일본의 0.1121보다 2배가량 높았고 가장 낮은 러시아와 캐나다의 0.0013보다는 160배 높았습니다. 원전 밀집도가 높으면 당연히 위험성도 높아지는데요. 지금 고리, 월성, 영광, 울진 원전 단지의 반경 40km 이내 인구수가 420만 명이고요. 또 그중에 77만 명은 고리 원전 단지, 월성 원전 단지 두 군데에 원전을 단 1기라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은 스위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전 신설을 금지하고 자국 내 원전을 오는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나 벨기에도 잠정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금 채택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고리력이 월성 1호기와 같은 가장 위험한 노후 원전부터 멈춰야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에너지 계획에 따라 기존 계획 중인 원전 11기 외에도 추가로 원전 7기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내에서 마지막 남은 성냥 공장인 의성 성광 성냥을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성냥을 만드는 공정을 보여주고 불 문화를 체험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년 역사를 간직한 성광 성냥 공장입니다. 과거 최고의 집들이 선물이자 생필품이던 성냥을 전국에 공급하며 종업원만 400명이 넘던 곳이지만 현재는 조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멈춰버린 기계는 성냥 공장의 영화와 쇠퇴,
그 질곡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이곳을 매입해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인근에 있는 한반도 최초의 화산인 금성산과 연계해 불을 콘텐츠로 하는 체험학습장과 박물관이 조성됩니다. 화산과 불이라 하는 이런 테마를 엮어서 옛날에 있었던 호롱불켜기라든지 남포불켜기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 성냥공장을 지켜온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공장 측도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성냥 아니면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참 변락시키고 보여주고 알려주기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이때까지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광 자원화를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비롯해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7년부터 손님 맞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웃 일본은 지자체와 협력해 성냥 산업을 육성하고 어린이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해 근대화 시절 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어제 저녁 경산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경북에서 살인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경산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36살 신모 씨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해가 채 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목격자는 물건을 사고 나온 신 씨가 차에 타려는 순간 30대 남자가 나타나 다투더니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추적한 끝에 오늘 오후 6시 반쯤 충북 청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38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김 씨가 지난 1월 숨진 신 씨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업소에서 차를 샀다가 문제가 생겨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칠곡에서 지난달 23일에만 2명이 살해돼 숨졌고 구미 칠곡에서만 올 들어 7건의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등 유난히 올해 경북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동네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역에서 펼쳐진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전통 고전머리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대덕 문화전당에 나와 있는데요. 와, 옛날 방식의 화려한 머리 모양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전시회는 제가 40년 동안 미용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대구에 확실한 고전의 뿌리를 내리고자 이 전통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고전을 우리 모든 후배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미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고요. 또 이 작품을 틈틈이 만들어서 30여 점을 전시하게 되었는데요. 여름더위를 날려줄 흐뭇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한우 4천만 원어치 2.7톤을 기증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고기를 고아원과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지역 복지시설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모레가 광복절이죠.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북인의 의열투쟁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1919년 을사오적 처단을 시도한 이칠결사대의 손창준, 주병훈 선생을 비롯해 일왕 암살을 계획한 박열,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 선생 등 경북 출신 의열단원들의 활동상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기계장치 이상으로 멈춘 뒤 동대구역으로 역주행해 들어와 승객 800여 명이 놀라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동대구역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열차 하부의 동력 전달 장치에 이상이 감지돼 열차를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뒤따르던 KTX 3편과 대체 편성된 열차로 갈아타면서 목적지에 지연 도착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대구시 의회가 대구시민 원탁회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 원탁회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라며 원탁회의가 있어도 의회의 고유한 기능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수백 명이 참여하는데 공정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신천대로 칠곡 방향 희망교 진입로 부근에서 31살 진모 씨가 몰던 SUV 차량과 39살 이모 씨의 승용차가 부딪혀 차량 2대 모두 전복됐습니다. 경찰은 진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진 씨를 형사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낙동강 칠곡보에 발령됐던 조류경보 출현 알림이 보름 만에 해제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2주 동안 칠곡보의 조류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가 조류경보 해제 기준을 충족해 출현 알림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난 5일 조류경보가 내려진 강정 고령보도 점차 해제 기준에 근접하는 등 낙동강 녹조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영농시설 관련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농협조합장 72살 박모 씨와 영농조합법인 대표 53살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농협조합장 박 씨는 지난해 경상북도의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 씨는 경상북도의 시설 원예품질 개선사업공사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허위로 신청해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의 주지사 일행이 오늘 경상북도를 방문해 새마을 사업의 지속적인 전수를 요청했습니다. 묵타르 케디르 압두 오로미아 주지사 일행은 오늘 도청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나 에티오피아 새마을 사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오로미아주에서 추진해줘 고맙다며 현지 주민의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경북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성공 경험과 기법을 더 많이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